엔비디아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GPU도 되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TSMC에서 다 못한다고요. 삼성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GPU도 생산하고 HBM도 삼성은 또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패키징도 해주고 하면은 세 개를 다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 주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TSMC 애리조나 이제 공장 가동이 1년 연기되어서 2025년에 양산된다는 기사 나왔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의 가동은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여러 가지로.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라 이렇게 종용을 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밀리스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패밀리스 기업들이 한 70% 가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TSMC는 1년이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딜레이 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TSMC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미국에는 이제 충분한 인력이 없다.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장 운영하는 거나 그다음에 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TSMC보다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원래 몇 개월 아마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를. 그런데 이제 2024년도 내년 말에 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TSMC는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더 유예된 거죠. 예,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TSMC는 미국 공장은 거의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텍사스 쪽에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메모리 공장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파운드리 공장으로 바꿨어요. 텍사스 그쪽에 있는데 오스틴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들어가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쌓은 거죠. 어떤 그 문제될 만한 소지가 많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피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스틴 공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투자하는 파운드리 공장이 상당히 가까워요.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경기현 사장님도 그쪽에 방문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TSMC는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다.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고 삼성은 홈그라운드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승부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해결이 또 안 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도 대만의 어떤 그 기업 문화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기업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TSMC도 상당히 직원들을 혹사시킵니다. 야근 뭐 당연하게 여기고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대만에 갔었는데 불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개인 생활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간 예, 그런 문화. 2000년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워라벨 이런 걸 확실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보다는 자기 어떤 생활이 먼저라고요. 근데 대만 TSMC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삼성이나 뭐 다른 인텔이라든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또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보시면 모리스 장, 예, TSMC 회장이 예전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하고 미국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예견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었거든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분 모리스 창이 원래 미국에서 이제 예, 맞습니다. 반도체 ES 일을 하셨다가 대만을 간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TI에서 이제 25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죠. 그런 다음에 또 대만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대만 반도체 성장을 이끈 인물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앞으로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야지 예, 우리가 맞습니다.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은 지금 2024년도 지금 이제 완공이 되고 2025년도 이제 양산 아마 하게 될 건데, 이미 고객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로크라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패밀리스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도 이제 수주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늦게 투자를 이제 시작했는데 완공이 좀 더 빠르고 TSMC가 빠르게 했는데 지금 늦어지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급한 거고 뭐
TSMC가 신중한 거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한 삼성전자가 빠른 거고 TSMC가 느린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걸 텐데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 TSMC 시장 점유율 격차는 지금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보시면 삼성이 상당히 그간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네.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진한 면도 있었지만 원래는 20% 가까이 갔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쿼터에 보시면 이제 9.9% 시장 점유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TSMC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다고요. 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2023년도 이 쿼터에 오면서부터 이제 삼성은 11.7%로 올라가고요. TSMC는 56.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줄기 시작을 했죠.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TSMC는 지금 불황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파운드리 포럼을 전 세계적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패키징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IP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쪽에 지금 상당히 포커스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현 사장님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미래는 파운드리 사업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TSMC랑 격차가 좀 크긴 하네요. 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상당히 좁혀질 거예요. 경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5년 내에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5년 내에? 예, 원래는 그 2019년도에 반도체 비전 2030에서는 2030년까지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5년 내면 2028년도입니다. 2년이 더 앞당겨져 있어요. 가능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 보세요. 이게 희망 섞인 비전일 수 있는 예, 거잖아요. 희망적인 비전일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시장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은 있어요. 얘기가 그렇다고 이제 확실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TSMC도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GAA 방식을 이제 작년 6월 달에 지금 했지 않습니까? 먼저 했다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핀팩 방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2나노부터 이제 핀팩 방식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2025년도인데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가 됩니다. 그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도 핀펫에서 GAA 방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수율도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수율도 올라갔어요. 오히려 뭐 TSMC보다 수율이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좋아진 거죠. TSMC는 지금 아직 이제 수율도 뭐 삼성보다는 좋지 않은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겪게 될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양산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산이 딜레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가 쫓아갈 수 있는 어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수율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율이 만약에 뭐 10% 20%밖에 안 나오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수율을 반드시 이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게 이제 시점이 제가 보기엔 2025년도라는 얘기죠. 기간 내에 이제 상당한 마켓 쉐어를 이제 좁혀가면서 그 다음에 또 2027년이나 이제 8년도가 되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1나노 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때도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어떤 폭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산을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위를 좋게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AI 서버형 HBM 경쟁도 좀 치열한데 앞으로 양사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마켓 쉐어가 더 컸어요. 50%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 40% 정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났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는 HBM3를 개발 먼저 했어요. 예, 삼성보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기술력을 높여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SK가 삼성보다도 HBM3를 먼저 내놓고 또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삼성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늦게 이제 올해 4쿼터 정도에 이제 양산하게 되는데 HBM3를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선점한 거죠, SK에서.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격차가 이제 커진 건데 요게 이제
약간 뭐 시장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년 되면 아마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도 지금 엄청난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 GPU를 수주했지 않습니까? 수주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엔비디아는 TSMC에서 지금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고요, 엔비디아에서. 이걸 이제 HBM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GPU랑 그 HBM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패키징 능력이 지금 TSMC에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지금 딸립니다.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해줄 수 있는 삼성 파운드리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지금 이 패키징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TSMC에서 그런 패키징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삼성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패키징 능력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패키징은 나노 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강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시면 그 설계, 제조, 패키징 모두 한꺼번에 했거든요. 패키징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요해진 건데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이제 못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패키징 기술도 많이 이제 능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패키징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내년 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괜찮았는데 그게 HBM 시장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럼 그게 가장 크다고 보죠. 내년에 삼성지도 그런 좀 혜택을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HBM 시장 보시면 우리가 그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빠릅니다. 빠르고 또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는 뭐 한 50%, 40%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80% 성장한다. 오히려 100%, 2배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마켓 쉐어가 뭐 비슷해진다 하더라도 두 기업 다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런 파이를 다 양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성전자가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GPU도 생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GPU도 되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TSMC에서 다 못한다고요. 지금 삼성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삼성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SK는 못하거든요. GPU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HBM도 삼성은 또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주고 그다음에 또 패키징도 해주고 하면은 세 개를 다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패키징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GPU도 생산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히스템 I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8인치 웨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숙 공정입니다. 첨단 공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키파운드를 인수했어요. 그것도 8인치입니다. 하다 보니까 첨단은 해줄 수가 없어요. 패키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GPU도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사업의 기본은 뭐냐면 이제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고객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에서 더 많이 수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HBM 시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독점인가요? 이게 합치면 100인데? 네, 맞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세 군데에서. 세 군데가. 참고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EUV 장비를 써야지만 그 D램도 DDR5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HBM은 이게 그 D램을 여러 단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SK는 뭐 12단까지 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GPU에 이제 성능에 맞는 그러한 메모리를 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은 프로세서랑 그 다음에 메모리가 같이 쓰입니다. 그 인공지능 칩에 맞게끔 메모리도 용량이나 속도가 빨라야 돼요. DDR5나 이런 거는 이제 EUV 장비를 써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삼성이나 SK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중국은 못하지 않습니까? EUV 장비가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HBM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EUV 장비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D램을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패키징이 더 중요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근데 이제 당장은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그 몇 년간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HBM 수요는 많이 이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HBM 시장을 보시면 지금 올해 20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2028년이 되면 63억 달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HBM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불과 뭐 석 달 전만 해도 뭐 30%, 40% 이렇게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80%, 오히려 100%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SK나 삼성은 그러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GOS 사태 이후 이제 삼성 이제 엑시노스 2400이 다시 갤럭시 S24에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엑시노스 탑재가 삼성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 고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치명적으로 이미지에 손상이 입었잖아요. 요거 이제 복구를 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이 탑재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모바일 경험팀 이쪽에 또 AP 솔루션 개발팀을 또 만들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낌새가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만일의 어떤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전처럼 이제 퀄컴 칩을 그냥 아예 전량 쓰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400이 엑시노스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엑시노스가 시스템 LSI 사업부 이쪽에 대표 칩이에요. 이게 살아야지만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엑시노스 브랜드가 상당히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개발한 게 2011년도에 처음 이제 개발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개발한 게 이제 엑시노스 모뎀이 나왔어요. 2014년도 그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엑시노스 오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올해 엑시노스 커넥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엑시노스가 또 나중에는 웨어러블하고 PC에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또 그 이 칩 자체를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매출에 많을 때는 그 자체적인 LSI 사업부에서 칩을 위탁하는 게 한 50%가 될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엑시노스가 살아나면 파운드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모바일 이쪽에도 또 갤럭시에 쓰이기 때문에 또 모바일 사업팀이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채용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또 상당히 높아지죠. 그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입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고스 사태 때문에 시스템 LSI 사업뿐만이 아니고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다고 그때 여러 가지 또 오디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자체도 상당한 어떤 그 데미지를 입었다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요번에 아마 채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아마 전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아마 퀄컴 같이 이제 쓰면서 이제 늘려나갈 건데 삼성의 방침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엑시노스를 자체 갤럭시 폰에 모두 다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퀄컴을 바꾸면서부터 삼성의 그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삼성에서 퀄컴한테 이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AP칩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그 어떤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비중이. 그 포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후년 되면 아마 더 높여나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 칩을 아마 전 갤럭시 스마트폰에 넣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9만 전자 이제 목표가 예상하고 있던데 삼성전자 주가 9만 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삼성전자 9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HBM이라든지 DDR5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지만 이제 삼성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주식에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큰 반영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80%가 넘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50% 이상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모리도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삼성에서 이제 유지만이라도 되면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 이쪽에서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만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어느 정도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훨씬 더 시장도 크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파운드리는 불과 지금 10 몇 프로밖에 안 하고 있다고요. 파운드리가. 근데 지금 뭐 삼성에서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지금 뭐 TSMC 따라잡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따라잡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40% 50% 가야 되거든요. 지금보다도 3배 4배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메모리에서 10% 높아지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3배 이상 커지는 거랑 주가 자체 반영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익률이 상당히 높지만 네.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도 10%대 밖에 안 됩니다. TSMC나 이런 데 보시면 이익률이 보통 4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많을 때는 50%가 넘어요. 근데 삼성은 그거밖에 안 돼요. 가격이 상당히 싸거든요,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면 갈수록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TSMC는 그 성수 공정하고 그다음에 또 첨단 공정 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EUV 공정 이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EUV 이쪽 공정이 시장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쫓아간다. 제가 보기엔 뭐 20% 30%만 쫓아간다 해도 그 주가에는 엄청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메모리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폭이 적기 때문에 2배, 3배만 올라가도 30%까지만 간다 해도 주가에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3배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시스템 LSI 사고예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삼성이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엄청난 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뭐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이제 15,000명 이상 늘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네. 여기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0%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불과 뭐 2%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다 그러면 5배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만약에 5배, 최소한 뭐 3배 정도만 성장한다 해도 엄청난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 메모리 쪽은 최악의 조건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도 좋아지고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는 반영될 것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말씀드린 대로 3배, 4배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뭐 30%밖에 안 되는데 시장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는 한 70% 정도 되니까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뭐 9만전자, 10만전자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좋아지려면 아마 내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네. 예, 이제 불황이 일단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네.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네. 없고 또 이제 삼성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이 최악이고 앞으로 좋아질 네. 수밖에 없다. 예, 예. 근데 하지만 9만 원대에서 참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9만 원대에 계신 개인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예, 물렸죠, 보통 많이. 예, 많이 물렸죠. 본전 오면 또 팔고 싶어할 심리들이 예, 예, 예. 굉장히 예, 많지 예, 않을까. 근데 그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네.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처럼 뭐 100%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해봤자 뭐 10%, 20%, 3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대신 이제 떨어지는 것도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주식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성향이 상당히 안정적인 성향이다. 네. 삼성이 좋죠. 왜냐하면 또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삼성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죠. 네.